네, 일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를 결국은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일본 정부에서 좀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하고 말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측에 결코 유리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교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베 내지는 그 극우 세력이 이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일본이 아까 제가 절대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본한테는 두 가지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죠? 예, 그게 뭐냐면요. 음, 예, 없는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염치가 없습니다. 이 염치가 사람들이 없고. 왜 그러냐면 어, 작년에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시 그 규정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바꿨냐면 반대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바꾸는 것을 주도한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위안부 기록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바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은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것도 이제 과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2015년에 군함도를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때요.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기들이 이제 조치를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등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8월이었는데요. 예, 그 중국에서 열린 그 세계 문화유산의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일본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경고가 그때 예. 발효됐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신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입장에선. 그래도 일본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매년 경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스스로 그 만신타하는 것을 음. 그런 식으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번에도 일본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과연 그걸 심사하는 이제 국가들이 20몇 개국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들이 과연 그것을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해봅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 외교 장관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외교 회담을 계속 그 일본 쪽에서 차단시켰거든요. 예.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손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이 급하니까 그렇죠. 괜히 이제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있는 것인데요. 뭐가 있냐면 자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시에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도 충분히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신문이 지난 4일자 사설에 이런 그 글을 실었는데 니가타 이제 이 사도섬이 있는 곳이 니가타현이거든요. 근데 이 니가타현의 역사를 그 서술한 니가타 현사 통사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은 사실이고 차별 대우 때문에 탈주 그리고 파업이 일어났던 게 명기가 돼 있으며 그 안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문헌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도쿄 신문이 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거 과연 일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그 관광 차원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계속 그 후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본은 그 관광을 중심으로 새로운 입국을 한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남도도 그런 관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고 예. 2015년에 일단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관광지가 됩니다. 예. 이게 그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국제적인 수입의 여행이라든가 그런 수입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사도 섬에도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이 들어서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큰 내외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면이고요. 예. 그리고 또 간제지원 문제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그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세계문화유산에 이런 과거의 시설들이 등재되면 그리고 그 간제지원 부분을 부정하면서 등재되면 일본의 재판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 있군요. 논리가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은 필사적으로 등재는 하되 간제징용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에 비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일본한테 근데 유리한 점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분담금이 많다는 거. 예. 이제 뭐 심사국을 돈으로 회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압도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유네스코에 내는 분담금이 9%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네, 한국이 또 5% 정도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한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분담금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9%나 5%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이 분담금을 갖고 장난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에는 그 미국이 20% 정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유네스코를 탈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가요. 내년 여름에 이게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등재할지 그렇죠. 안 될지. 이제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일본과 그 우리나라 사이에 역사 전쟁이 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논리 싸움도 그 반드시 이어질 것 같고, 가령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본의 주장은 당시 모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 징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간제 노역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노역되었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징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제 노동이라는 것은 또 징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간제 노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 포로라든가 절대 노동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그 노동시키는 것이 국제법 위반입니다. 네네. 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위법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네네. 그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군요. 2015년에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차별이 없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예, 차별은 굉장히 있었고요. 그거는 다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자체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불법이잖아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완전히 없죠. 불법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합법이었다. 이것은 그 나라 대 나라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 경우는 양쪽이 뭐라 할까 자신들의 논리만을 고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국제적인 장으로 싸움이 갔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을
어딘가에서 졸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남도 때는 졸증해가지고 간제 노역의 역사를 바르키겠다. 네네. 이것으로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남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남도뿐만이 아니라 탄신을 7군데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예. 조선소라든가 나가사키에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 7군데 그남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일본이.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간역강에 먼저 2015년의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그 다음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뭐 사도광산 하나를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한일 합병 이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얘기부터 네네.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65년에 네.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에 관한 해석입니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같은 조항을 보면서 한국은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불법이었다. 예. 이것은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게 단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병 자체가 합법이면 네, 징용도 합법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없고요. 네, 합법이었다는 건 그러니까 일본만의 논리, 예. 일본 안에서의 논리를 뿐입니다. 예. 한국 안에서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은 예. 그게 더 호연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사회에 갈 때는 양쪽 논리가 부딪히니까 예. 그 부분을 강하게 양쪽에서 주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도 현재 국제적인 분위기는 한국 주장 쪽에 다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일단 일본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때 불법적인 뭐 역사적인 불법이라든가 그거 아니라 실제적인 예. 일본인 노동자하고 조선인 노동자를 굉장히 차별을 했거든요. 차별했다. 차별을 했어요. 예. 그거는 그 뭐 그러면 임금도 그렇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대우한 게 절대 아니다. 네네. 이런 증거가 될 수 네, 있겠군요. 네, 그것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쿄 신문 사설에도 이 차별 대우 때문에 탈주와 파업이 일어났던 게 명기돼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있으니까 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예, 이 사도광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여름까지 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일본 직격에서 관심을 갖고 쭉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